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인간과 심리 중간과제 30전 과제에 제출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정의. 청소년 심리학이란 책에는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사람의 일생 중에 청소년기를 사춘기부터 성인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므로 나의 청소년기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든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보며 생식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소년이나 소녀와도 구별된다. 또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된 청년과도 의미상 구별된다. 이렇게 나의 청소년기에 대한 분석을 위해 청소년기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본 바로 나의 청소년기를 신체의 생리적 특징이 나타나며 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정서적으로 혼란한 시기,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던 시기로서 14세에서 19세에 이르는 과정 동안을 중심으로 하고 청소년의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자아의 형성이 덜 됐다고 판단하여 20세 초반까지도 청소년기라고 정하였다. 나의 청소년기, 경제적인 상황. 청소년기에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대부분 행동이 제약된 생활을 계속했었다. 그것은 단지 행동에 대한 억압뿐 아니라 생각이나 의지에 대한 마음의 억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런 청소년기에는 주로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 때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지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부모나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사회적인 상황.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를 보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성장시켜 가기에 쉽지 않다. 오직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을 통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어렵고도 단순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저 제한되거나 억압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의 꿈. 나의 꿈은 자동차 디자이너였다. 비록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5학년에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지만 나의 가정은 이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을 줄 만한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부모님들은 자신들 역시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을 뿐이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실천했다. 디자이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쩌면 미술의 한 분야일 것이란 추측만으로 미술을 배우게 되었다. 중학교에서도 미술부에 입단해서 기초 미술을 배웠다. 그러나 중학교에서의 미술은 이론을 암기하는 과정일 뿐 실질적으로 나의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맞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미술부에 입단하여 기초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이 역시 자동차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었고 입시 미술을 위한 학습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료 외에 특별한 비용이 추가되었으므로 나의 입장에서는 미술부에 들어가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만약에 청소년기에 좋은 조건으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었다면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삶이 나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기에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의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만들은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였으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영향이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격이나 역할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대화에서도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반항하는 일이 잦아진다는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지만 어떤 것을 배우는데 어려웠던 부모의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를 설득했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가르침이나 도움 없이 혼자 하는 공부는 지루할 수밖에 없었고 능률도 생기지 않아 좋은 성적도 기대할 수 없었다. 자유롭게 놀 수 없는 것은 더욱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청소년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와의 갈등을 일으킨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적 능력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등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덜 발달된 것으로 인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킨다. 가출을 하거나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일탈을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들도 있다. 용돈이 부족하여 부모의 지갑을 뒤져 돈을 빼내는 일도 있었으며 가출을 했었다. 이런 행동은 사춘기 이전에 발생되었지만 그때부터 생긴 감정은 청소년기 때에도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다. 단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나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구속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폭력과 강압, 구속이라는 것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즉 부모가 생각하기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나는 폭력을 행사해야만 말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를 체벌하고 폭력으로 대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을 견디지 않고 가출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 가출을 하지는 않았다. 조금은 왜곡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때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5소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이런 가출 청소년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부모의 억압이나 고통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심하게 당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청소년기는 이런 아이들보다는 나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만났던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았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들 간의 문제도 있었고 나와의 문제도 있어 갈등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의 정서 발달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기 나는 나의 문제가 갈등이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생긴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만족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생 때 해오던 미술부 활동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중학교 1학년 초에 했던 달리기 테스트에서 뛰어난 가능성을 보여 육상부에 강제 입단하게 되었다. 단지 달리기를 잘한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육상부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해서 우등생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할 때는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등상을 받기도 했었던 상황이었다. 나 역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육상부원이 된다는 것은 공부하는 담을 쌓는 즉 노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오직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많이 했었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신경을 썼다. 좋은 메이커의 옷이나 신발을 신고 부모님의 자동차도 고급차이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포장하여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것은 친구 또래 관계에서 어떤 집단에 있음을 의미하며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며 그 집단에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자아 존중감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근본적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육상부의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내가 저평가된다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 공부를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동도 잘하게 되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한 학년 동안 육상부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과 관리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2학년이 들어서는 미술부에 입단했는데 미술부는 방과 후 많은 시간을 미술부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생활 이후에 여가 생활을 원한다.
물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휴식 시간이나 취미 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생활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만을 생기게 할 뿐이다. 청소년기의 여가 생활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여가 시간은 자유 시간으로 자발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이런 시간은 청소년 개인이 노동이나 가족,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창조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나는 학교 생활 이후에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편이었다. 오히려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외로운 상황이 생길 정도였다. 그렇지만 건전하고 활동적인 일들로 여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다. 오락실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며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기도 했다. 또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만화 영화를 보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물론 그것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아니다.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만화 영화를 보는 것으로 겪어보지 않았던 일을 간접 경험하여 조금 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사실 자동차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배경도 이러한 만화 영화를 통해서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지능과 인지 발달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중학생 때에도 여전히 입시에 대한 압박이 작용했다. 미술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곳에서 배우는 미술이 자동차 디자인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확신 없는 비전이 나의 태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청소년기의 혼란은 계속 가중되고 있던 상황이다. 그래서 막연히 아무런 목적 없이 공부를 해왔다. 그 공부는 효율적이지 않았다. 다른 몇몇 친구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나는 중학교 성적을 잘 받지 않았던 이유로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다행인 건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는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공부한다는 기본 개념조차 의미를 두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야 한다는 열망이나 목적의식을 가질 수 없었다. 단지 자동차 디자이너에 대한 생각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생각이었던 것이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자마자 미술부원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는데 막상 2학년이 되고 나서 입시 미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뒤 미술부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붓을 하나 사는 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초등학생 저학년 때에는 미술학원도 다니면서 나름 미술 공부를 해왔는데 이렇듯 현실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더 큰 꿈을 꾸겠다고 꿈을 꾸는 것만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 생활이 나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마음속에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학교의 시스템이 오직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즉 새벽에 일어나 등교를 하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은 언제나 괴로움과 지루함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했었다. 이것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이며 여가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결과가 되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었고 그때 했던 공부가 지금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나의 청소년기는 그런 행복감을 누리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나의 부모님과 같은 연령대인 성인들도 있다. 성인들에게는 내가 가르치는 분야가 비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억압되는 것보다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며
고등학생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하고 싶은 것을 찾으라는 조언을 많이 한다. 나는 비록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발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낸 것은 당시에는 그것이 어려움이었고 괴로움이었지만 세상에는 내가 겪는 일들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을 이해하려면 직접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마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것이다.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 청소년기에 나의 꿈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교 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왜 대학에 가야 하냐고 묻는다면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만약 내가 고등학교에 대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더 많이 연구하고 혹은 부모님들에게 나의 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내가 만나서 관계하는 친구들도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오직 미술에 관심이 있었으니 그저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며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 만약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말이 많은 사람이라도 벙어리가 되고 만다. 친구들은 어떤 대학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며 자신들의 시험 성적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나는 대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적이 나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친구들 집단에 소속되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는데 역시 그 당시에도 왕따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 서툴렀다. 부모님의 성격, 특히 아버지의 성격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질적인 반응을 잘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나의 성격은 성격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성 이론 중 유형론에서 체행론과 체경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원칙만은 지키고자 했다. 만약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라면 사람들은 조용히 자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서슴없이 그 사실을 지적하여 제재를 가했다. 그것은 서로의 불만을 야기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데 나는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의 친구들이 폭력으로 나에게 보복을 하는 상황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폭력적인 행동은 곧 비행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들이나 다른 청소년들이 나를 인식하게 되고 그런 나를 외부의 다른 학생들에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나는 더욱 비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이것은 반사회적인 친구가 있어서 내가 비행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행동이 나를 비행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곧 비행 청소년들이라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비행을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스스로 비행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발생을 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나는 청소년기에서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 흡연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의 신분으로서 흡연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렇지만 담배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이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드물었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도 흡연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가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학교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흡연을 하는 것에서 찾았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처럼 여가 시간이 충분했다면 흡연보다 더 건전한 것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담배를 사는 일을 어렵게 느끼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우리 집 주변의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것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성인 비디오를 대여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아니었으며 동네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 시도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담배를 사는 행위는 스스로 이루어졌는데 청소년 시기에 도덕성이 잘 형성되지 못한 것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도덕적 감정 중에서 양심이나 자기 통제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담배를 사는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잘못을 실천하게 된다. 그러한 자기 통제 부분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담배를 피는 행위를 보고도 절제하지 못하고 함께 어울려야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구별할 수 없었고 친구들에 의해 그 행동이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것은 청소년기의 방어기제 하나로서 합리화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가 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투사의 성격으로 가질 수 있다. 비정상적인 일탈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 그동안 생각해왔던 꿈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생겼다. 그러한 결과가 오직 자신의 문제에서만 발생된 것은 아니며 주변의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의 상황들이 조금은 만족스러웠다면 지금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나는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자동차 공학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 학문에 관한 2개의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자동차 회사 경영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 나는 다양한 지식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 경험을 하고 있다. 가정의 어려운 가정 환경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가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노력하여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 동안 군 부사관, 상담사, 미술치료사, 자동차 정비 훈련교사 등과 같은 직업을 가졌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도전할 것이다. 인생에서의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성장 과정이다.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아의 형성이 달라지며 생각이 본인 자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나는 공부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육의 기회가 적어 청소년기의 발달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고 이론적인 학습이 아니라 사람들과 직접 만나 그들과 관계하는 실질적인 학습을 통해 청소년기와 청소년기의 심리에 대해 배웠다. 나아가 그런 실질적인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느낀다. 나의 청소년기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며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비행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과연 미술을 하는 것에 적성이 맞는지, 흥미, 성격, 신체적 조건, 지능에도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았어야 했으며 그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근무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 동안 막연히 무엇인가 되려고 했을 뿐 그것을 위해 어떤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부모와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며 학교 생활도 즐거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일탈이나 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컸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일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과거는 감추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꿈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렵다. 오늘날은 인간은 과학의 발달과 학문의 고도화, 문화의 다양화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특히 IT 과학의 발달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게임하는 것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거의 무제한으로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자기 통제가 약한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보낸다. 청소년들의 대화에서는 욕설이 빠지지 않고 있으며 나의 행동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이 많고 그 행동을 지적하거나 잘못됐음을 발견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이 그들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보고 그들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자세히 관찰해야 할 때이다. 나는 꿈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심리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과 심리의 관계를 잘 공부해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상당히 긴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과제를 복사해서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